부장이나 차장 같은 직급을 없애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들이 조직 문화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AI로 계란값이 치솟더니 이번에는 구제역으로 한우와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데도 벌써 일주일 새 10% 넘게 오른 건데 농산물 값도 떨어질 줄 몰라 서민들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일부 재건축 단지의 반등에 힘입어 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제도약을 위해 설립 목적에 맞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 문화 혁신의 바람이 빠르게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급을 단순화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창의적인 사고를 끌어올리고 롯데렌탈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기업들은 이 같은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의 명칭이 사라지고 님이 등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7단계였던 직급을 4단계로 단순화합니다. 수직적인 문화를 확 뜯어고쳐 수평적인 기업 문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기업 문화 혁신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업무 유연성을 기른다는 취지입니다. 롯데도 기업 문화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에서 일하는 신수연 씨. 출근 4시간 만에 퇴근에 나섭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오늘 연극 공연을 하는데요. 엄마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일찍 마치고 그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해요. 자율출퇴근제 덕분에 눈치 보지 않고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과 가정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업무도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율출퇴근제는 주 5일 기준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출근과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의 상황이나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서열파계 자율출퇴근제 도입 등 기업 문화 개선 바람이 권위주의로 물든 대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AI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뛰더니 이번에는 구제역입니다. 벌써부터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1등급 지육 가격이 지난달 31일 킬로그램당 15,653원에서 지난 8일 17,242원으로 일주일 남짓 사이 10.2%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값도 같은 기간 킬로그램당 4,329원에서 4,757원으로 9.9% 상승했습니다. 구제역 확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유통상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미리 좀 더 많이 사두는 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오를 것 같으면은. 구제역이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아 살처분 마리수가 늘어나고 돼지로까지 번진다면 가격 급등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구제역 피해가 컸던 지난 2011년 당시 돼지고기 값이 41.2%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조류독감 여파도 여전합니다. 달걀값은 AI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이맘때보다 44%나 높은 수준입니다. 닭고기는 AI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어제 대형마트 3사 모두 닭고기 판매가를 5에서 8% 이상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 배추 78%, 무 113%,
당근 125% 등 올 들어 상승폭이 가팔랐던 농산물 가격은 성수기인 설이 지나서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강제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라는 씁쓸한 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20일 0.02%로 상승 전환된 이후 매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아파트값 회복의 신호탄일까요?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일부 재건축 단지의 반등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일반 아파트값은 0.01% 오르는 데 그쳤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 올랐습니다. 다음 달 말쯤 관리처분총회가 예상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 44제곱미터의 경우 11억 3천에서 5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5% 오른 겁니다. 오는 5월경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는 3단지 전용 97제곱미터의 경우 9억에서 9억 2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지난주보다 5%가량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연내 관리처분인가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도자들의 호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종로구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1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과 구로, 강남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노원구가 0.05%로 가장 많이 내렸고 성북, 서초, 송파 등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은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한 가운데 일부 저가 매물만 거래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반 아파트값은 상승 동력은 작지만 실입주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며 소폭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인 일반은행과 달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들은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적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올해 제도약을 꿈꾸는 특수은행들에서 설립 목적에 따른 초심으로 돌아가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확실하고 변화 속도도 빨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조직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운조선 구조조정의 여파로 크게 흔들렸던 특수은행들이 설립 목적에 따른 정체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등 금융환경은 올해 더 불확실해진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농협은행은 농협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올해 새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농협법 1조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달 초에는 농협은행 3.1 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임직원의 농심 이념무장과 농심에 기반한 마케팅 전개, 범농협 시너지 추진을 3대 실행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컨퍼런스에서 과거엔 수익센터 역할이 농협은행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농심이 목적이고 수익센터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하는 산업은행과 무역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동골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차라리 정책적으로 좋은 상품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올해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올 초 경영계획을 발표하며 우리의 역할은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전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일반 주식펀드 운용 자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작지만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1년간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일반 주식펀드 수익률이 대형사를 크게 앞지른 건데요. 수익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중소형 운용사가 싹쓸이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수 일반 주식 펀드의 운용사별 최근 1년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유경 PSG 운용이 14.8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경 PSG 운용은 국내 일반 주식 펀드 순자산 규모가 250억 원에 불과한 중소형 운용사입니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IBK 운용이 14.41%의 수익률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베어링 자산운용은 12.18%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BNK 자산운용과 흥국자산운용이 모두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덩치 큰 대형 자산운용사들을 제치고 수익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싹쓸이한 이 자산운용사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마저 생소한 중소형 운용사로 국내 일반 주식펀드 순자산 규모가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곳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치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않는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한 연간 10에서 15%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형 운용사 중에선 신영 자산운용이 9.37%의 수익률로 6위를 차지하며 선방했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일반 주식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07%를 기록했는데 이 기간 코스피는 8.21% 올랐고 코스닥은 10.65%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어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황 총리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8년 연속 배당 수익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6 회계연도에 1,902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려 올해 국내 기업 총수 중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의 총 배당금 규모는 2위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보다 약 2.5배나 많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미공시 기업의 예상 배당금까지 합할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77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 609억,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501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68억 원으로 톱5를 형성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0조 원 가까이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기재부는 세수가 잘 거친 배경으로 법인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추경 당시 전망보다 2배나 많다며 정부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가 9조 8천억 원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9조 8천억 원 더 많은 242조 6천억 원이 거친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이 오늘부터 3일간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재능 기부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일반인의 목소리 재능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SC제일은행은 2011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업해 총 21,400부의 오디오북과 점자책을 제작 기부했습니다. 올해는 시각장애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관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해 꿈 백과사전 오디오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중 진로 관련 도서는 단 6권에 불과하고 지난 2015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취업률은 7.7%로 장애인 전체 취업률 34.8%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는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세계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10곳 중 평균 내장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가장 큰 업체는 애플, 2위에서 5위 업체는 비보, 오포, 샤오미, 화웨이 등 모두 중국 업체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3분의 1로 6위에 그쳤습니다. 공유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유경제란 쉽게 말해서 남는 공간, 물건, 시간 등을 타인과 함께 쓰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즉 나눠 쓰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는 방을 빌려주는 글로벌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제공자는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값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공유경제 중에서도 공간 공유를 주제로 남는 옥상을 활용해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공유하거나 남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빨래를 널거나 흡연하는 장소로만 이용되던 평범한 옥상이 지인들과 함께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모임 장소로 재탄생했습니다. 공간 공유 플랫폼 프리바워의 옥상 공유 서비스입니다. 프리바워의 양병우 대표와 직원들은 서울 성수동의 한 건물에 방치되어 있던 옥상을 직접 개조해 도심 속에서도 교회 나들이 느낌을 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독립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옥상 공유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프리바워의 목표입니다. 안 쓰는 공간이 있으면은 이걸 왜 이대로 그냥 놔두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가능성을 본 다음에 사업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됐죠. 프리바워의 옥상 공유 서비스는 시간제로 운영됩니다. 프리바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옥상을 빌릴 수 있습니다. 위치가 옥상인데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외부에서 조명과 냉난방 장치를 조종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타인은 물론 직원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완전히 독립된 장소에서 모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옥상에서 모임 가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캠핑 분위기 나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바워는 옥상 공유를 넘어 건물 전체를 옥상부터 지하까지 층별로 테마와 용도가 다른 모임 공간으로 만드는 보다 확대된 공간 공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 인크를 통해 펀딩을 마치고 오는 3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 2호점을 열 계획입니다. 자신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빈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소정의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은 빌라 등에 살며 주차 공간을 갖고 있지만 자가용이 없거나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차 공간을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근이나 외출 등의 사유로 주차 공간을 비워놓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주차장의 공유 주차장 서비스입니다.
모두의 주차장 모바일 앱의 제휴 의뢰 메뉴에서 공유주차장 제휴 신청을 하고 정식 등록이 되면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주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모두의 주차장 모바일 앱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차장을 검색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연동돼 있어 따로 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차 공간 제공자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고 이용자들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서울에서 저렴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서비스입니다. 문화를 만들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공간 공유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중무장을 하고 나와도 옥뜻을 파고드는 한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한파는 주말에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9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주말에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보 상황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호남 지방의 눈발은 오전에 비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소낙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앞으로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또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 독도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보름달을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울릉도는 종일 많은 눈이 오겠지만 그 밖에 동해안 지방은 맑은 하늘 보이면서 달맞이하기 좋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눈이 내리면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고요. 영남 지방은 하늘 맑은 가운데 보름달을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모든 해상에 눈 소식이 있고요. 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지만 월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도 차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해 말 발생한 AI 확산으로 사상 최대 가금류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구제역입니다. 최순실과 AI 그리고 구제역까지 대한민국 3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AI의 때에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생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